자, 이어서 키워드 원투펀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교보증권 사영관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분위기가 그닥 밝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장을 관통할 수 있는 펀치 어떤 게 있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또 오늘 파네요. 네, 이렇게 연속성이 좀 없는 시장이 계속되고 있고요.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포감이 조금 잦아들면서 외국인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한 1조 정도 화요일날 매수가 들어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매수였는데 다시금 팔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좀 찾아야 될 부분들, 그래도 움직이는 종목은 있다라는 부분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전에는 로봇 관련 주들의 움직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보면은 지금 휴림 로봇이라던가 RS 오토메이션 그리고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 중간중간 이제 테마성이 아직은 조금 붙어 있는 상태에서 전반적인 섹터의 움직임들이 좋다가 꺾이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꺾임 자체가 크지가 않다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조정을 끝내고 시장이 안 좋은 이런 상황에서도 다시금 반등을 주면서 기대감들을 굉장히 크게 키우고 있는 분야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투자 축이 된다는 것은 좀 분명한 사실일 것 같고요. 일단 삼성이 지금 현재는 좀 주도해 나가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삼성이 본격적으로 그동안에 안 해왔던 것은 아닙니다만 발표하기 전에는 어떤 LG그룹 차원에서 먼저 어떤 지분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각각 다 가전 쪽에서는 굉장히 글로벌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로봇에다가 사물 인터넷, 자사의 제품들을 연결시키고 싶어하는 홈 서비스 로봇 이런 쪽에 대한 니즈가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국내뿐 아니라 해외 글로벌 유수 대기업들이 전부 다 이 로봇을 하나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굉장히 주가의 등락과는 관계없이 꾸준하게 엄청난 비용을 이쪽으로 투자 집행을 하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로봇 하나만으로 끝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럼 그렇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금 4차 산업이 5G 주축으로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인공지능이라던가 사물 인터넷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로봇도 같이 발전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글로벌 트렌드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옛날과 다르게 이렇게 단기적인 움직임만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연동이 된다. 삼성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신성장 동력 이런 쪽으로도 계속 로봇이 확대되고 있다는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을 이길 수 있는 펀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지수가 좀 꺾이는 만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은 안정적으로 성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섹터를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머릿속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2차 전지 섹터밖에 없습니다. 연평균 지금 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간 한 10% 이상씩 매년 평균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섹터를 찾아봐라 라고 하면은 딱 이거 하나밖에 안 떠오르는 겁니다. 그만큼 안정적으로 성장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기대감으로 올랐던 때와는 다르게 숫자들이 재무제표에 다 기업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점점 더 이 친환경차에 대한 판매 압박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보급률이 여전히 지금 9%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만한 방향들이 더 많이 열려 있다. 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제가 이제 2차 전지 말씀드리면은 이거 밸류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아직도 그만큼의 파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숫자들을 정당화해 나가는 숫자가 찍히면서 밸류를 정당화시키는 과정들은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이라던가 일본 이런 쪽들 보면은 중국이나 이런 쪽들 유럽에 비해서 많이 쳐져 있어요.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도 전기차 보급률이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나름 생각하는 나라들에서도 이렇게 보급률이 낮다라는 부분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될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새 정부 들어와서도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 이런 부분들의 정책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의 온실 어떤 가스 감축 목표라던가 그리고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하겠다라는 부분들까지 유기적으로 전부 다
연결이 되면서 이런 친환경차의 더욱더 가속화를 불러일으키는 요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결국은 기존의 에너지들 수요를 감소시켜야 돼요. 근데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텐데 감소시키기만 해서 발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친환경이라던가 어떤 전기차 그리고 수소 이런 쪽들로 대체를 해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공통된 인식을 전부 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공기업의 어떤 민영화 그리고 전력시장의 민영화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2019년도에 사실상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20년도에 유럽연합 쪽에서 니네 일정 부분 완성차 업체한테 거의 통보식을 한 거죠. 일정 부분을 친환경차로 팔지 않으면 정말 수조 원대 벌금 매길 거니까 반드시 팔아. 이러면서 마케팅이 엄청 강하게 집중이 됐었고요. 그때 유럽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업체들, 셀 업체들이었죠. 굉장히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갔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작년에는 중국 쪽으로 좀 넘어왔습니다. 근데 중국은 저가형 배터리예요. LFP라는 리튬 인산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올해는 어디가 될 것이냐가 포커스입니다. 지금 미국 바이든이 방한하고 이러면서 정말로 많은 투자들 약속을 받아냈고요. 물론 사전에 전부 다 약속된 부분들이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이 2차 전지의 주도권을 잡고 나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배터리 3사, 하이니켈 기반으로 하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해서 밸류 체인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여러분들은 각 분야, 양극재, 분리막, 음극재, 전해액, 동박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쪽들에서 각각 1, 2위 정도의 기업은 반드시 관심권에 넣어두시고 지켜보는 흐름들이 단기적으로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사연관 차장과 함께한 키워드 원투펀치였습니다.